요즘 부동산 대책 때문에 참 머리 아픕니다. 그죠? 최근에는 710 부동산 대책까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한번 잡아보겠다고 정말 애쓰고 있기는 한데요. 정말 쉽게 잡히지 않는 게 부동산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들이 잡히지 않다고는 하는데 현재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동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내용 오늘 박중현 공인중개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중현 공인중개사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닉 바잉, 즉 공포에 휩쓸린 사재기. 2020년 7월 22일 서울경제신문을 참고해보면 이런 패닉 바잉은 처음이다. 시장 불통 6.17 대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2030, 즉 20대 30대가 한 달 새 아파트를 3배나 더 샀다고 합니다. 6월달에 30대가 서울에서 3,601건을 매입을 했고 20대는 기존의 134건에서 412건으로 급증을 했으며 강남 3구와 마용성 등을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매일경제신문을 참고를 해보면 경실련에서 21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 서울 아파트가 3억 더 올라, 그 내용을 보면 정권별 전국 서울 아파트 중위가 변화를 봤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울에서는 가격이 약간 내려갔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억 3,400이 올랐으며 문재 정부에서는 3억 1,400이 올랐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아파트의 거래량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최근에 7월 23일 중앙일보 신문을 보면서 폭등한 주택 거래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상승률들이 전월 대비 지역별로 나왔는데 여기서 참고 자료로 본 국토부에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고민하다가 한국감정원에서 이 거래량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89.8%, 즉 6월 주택 거래량이 5월 대비해서 서울의 89.8%, 여기도 서울 89.8% 동일하죠. 그리고 강남 4구 95.6%, 경기 95.5%, 대전 106.9%, 그리고 세종이 165.5%. 그리고 여기서는 주택은 전국이 66%가 증가했는데 여기서는 78.5%인데 이거는 전국 주택이 아니고 전국 아파트입니다. 요거는 뒤에도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나온 요 자료랑 동일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제가 한국감정원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2020년 6월 아파트 거래 증가율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즉 5월 대비해서 6월 달에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인데 전국 시, 도시, 시도에 대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 중에서 세종시가 168.6%, 1등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서울이 두 번째인 156.6% 증가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전이 128.5% 증가를 했으며, 네 번째로는 경기도가 113.4% 증가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의 거래 증가율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봤습니다. 6월 달에 봤는데 여기서는 동작구가 1등이 나왔습니다. 280%. 이건 5월 대비 6월 달에 증가율을 봤습니다. 의외로 강남 4구인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 강동은 그래도 좀 높았는데 가장 항상 먼저 오르는 강남과 서초구가 의외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강남 4구의 증가율이 의외로 낮고 동작구가 왜 높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돼서 그러면 6월 달에 전월 대비 자료를 볼 게 아니고
5월달에 전월 대비 한번 자료를 보자라고 해서 5월달에 4월 대비 그 지역별로 증가율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강남 4구는 이미 5월달에부터 4월달 대비해서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남구가 가장 많이 오른 92%, 그리고 서초구가 89%. 특히 요즘에 용산 쪽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용산이 5월달에 가장 전월 대비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송파구와 강동구, 즉 강남 4구는 이미 5월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정부에서 6.17 대책을 만들었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 거래 증가율을 한번 봤습니다. 먼저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 중에서도 주요 거래량이 좀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남시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고양시가 두 번째, 그리고 김포시가 세 번째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좀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김포가 많이 오른 이유는 6.17 대책으로 인해서 김포시가 규제 지역에서 당분간 제외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김포 쪽에 아파트 거래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 자료를 봐도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증가율은 어떻게 됐을까?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는 연수구에서 121.1%, 즉 연수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거, 이거에 대한 소비 심리 지수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국토연구원에서 그런 자료를 한 달에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0부터 200까지의 값으로 표현되는데 9단계로 나누고 있고, 첫 번째가 하강 국면, 보합 국면, 상승 국면으로 나눕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 대비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봤습니다. 2020년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의 자료를 보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봤는데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많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이 다소 1월달에 주춤했었고 2월달에는 풍선 효과로 경기도 인근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경기도가 수도권이 서울보다 계속 소비 심리 지수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도 있듯이 95 미만은 하강 국면이 되겠고, 그리고 95부터 115까지는 보합 국면, 그리고 이 부분은 상승 국면 1단계, 상승 국면 2단계입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부터 점점 상승 국면에서 상승 국면 1단계로 내려와서 4월달에는 보합 국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랬다가 5월달에 계속 수도권이 서울보다 소비 심리 지수가 높았는데 5월달에 드디어 역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달에 서울이 150.1이 됐었고, 이거는 여기서도 볼 수도 있듯이 상승 국면에 2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상승 국면 2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아파트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부채도사를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지역 개발 호재를 기다려야 할까요? GTX라든가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No one knows. Just study.
꾸준하게 공부하고 때를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네오비 동서남북 애청자분들이라면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오비 동서남북과 함께 시장 동향 잘 살피시고 좋은 매물 나오면 꼭 선점하셔서 성공 투자 하실 수 있길 언제나 응원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정보가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격려의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 힘을 받아서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